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그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렇게 덥지 않았고요. 이제 곧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동안에는 고대 문명이 막 기초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현대 문명까지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장 그 문명의 발달지를 우리가 이제 네 군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잉카 문명, 그리고 가장 유적지가 많고 오래돼 있는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집트 문화는 상당히 불가사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집트인들은 그 전체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뭐 한 4.5배가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95%가 사막이고 5%가 그 나일강 주변에서의 어떤 생활 터전인데 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상식선이 넘는 그런 거대한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피라미드입니다. 그죠? 그 이집트 왕을 우리가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 왕이 자기가 왕으로 승격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피라미드를 짓는다고 하죠. 그 피라미드는 뭐냐면은 무덤이잖아, 그죠? 자신의 무덤을 살아생전에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그건 그들이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 돌 한 개의 무게가 2.5톤에서 7톤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높이가 147m가 되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거의 아파트 한 50층 정도가 되면서, 그 넓이도 길이도 거의 한 23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돌 한 개 무게가 2.5톤에서 7톤 사이가 되고 그 230만 개라는 걸 쌓아 올린다라는 것이, 그게 과연 그 시대 그 문명에서 가능했느냐,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처음 단계에서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돌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라인강과도 이 거리가 가깝지도 않지만 뭐 어떻게 운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일 마지막 꼭대기에 그 147m 되는 그 마지막 그 돌은 어떻게 옮겼느냐,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그 미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4,500년, 5,300년경에 만들어져 있던 이런 미라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상당히 많은 미스테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스테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호재가 나와서 이 종목은 내일 당장 상한가를 갈 듯이 점 상한가를 갈 듯이 막 이렇게, 그죠? 많은 재료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다음 날 뚜껑을 열어보면은 재료 소멸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든지, 또는 당연히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한가 잔량이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음 날 또 뚜껑을 열어보면은 의외로 하한가를 가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더 미스테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가 주식을 사서 들고 있으면 어떻나요? 그 주가는 가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들께서 딱 팔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주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미스테리한 부분을 파헤치기 위해서 무던히 뭐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동원되는 뭐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헤치지만, 지금까지 이것은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특징적으로 보면은 테마주가 굉장히 순환을 한 이런 어떤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주식시장의 미스테리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야, 지수가 크게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마가 많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약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람과 태풍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만약에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태풍이 불어버리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거는 바람에 불과한 그런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는 테마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 테마는 계속 형성된다는 거죠. 이미 기존에 있는 테마가 어떤 주도주의 어떤 테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외됐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어떤 지수를 논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의 테마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초전도체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 신성 델타라든지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룹들하고 그다음에 맥신 관련한 종목들. 여러분들 맥신 관련한 종목들도 너무 많잖아. 그죠? 그 휴비스라든지 뭐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나인테크라든지 제가 이제 구분 대장주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초전도체, 그다음에 맥신, 그다음 뭐가 왔죠? 양자 컴퓨터가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도 뭐 우리로를 비롯해서 그죠?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많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개의 테마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은 처음에는 시소를 탔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가 가면은 맥신이 못 가고 맥신이 가면은 초전도체가 못 가고 또 그렇다 보면은 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이랬지만은 어떻냐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대장들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면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처음 움직였던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금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뭐 오염수 관련한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 처리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 삼중 수소로 보느냐, 오염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는 그죠? 지금 일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핵을 가졌다기보다 그 이제 핵 원자력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어떤 발생된 부분들인데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뭐 삼중 수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그 주식시장에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보면은 뭐 아시아권에 있는 이 주변 국가들은 그 뭡니까 소금을 사재기 한다든지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수산물을 뭐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먹지 않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같이 접목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테마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은 또 뭐 애국 테마까지 이렇게 막 모습을 갖췄거든요. 처음에는 소금과 관련돼 있는 테마에서 이제 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수산물을 먹지 못하면은 대체해서 그 육개를 먹잖아, 그죠? 그래서 뭐 마니크라든지 마니크 FNG라든지 그죠? 뭐 푸드나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닭고기와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조금 더 확산해서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입을 금지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애국 테마가 그죠? 모남이라든지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흐름이 갖춰졌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뭐 또 거기에도 또 우리가 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파동을 처음 만들기 전에 초전도체가 나와서 막 상한가를 칠 때 이런 모습하고는 지금 전체적인 그 테마의 모습들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만큼 방향으로 시원시원하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파동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파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더 추가적인 파동을 만들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더 재료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누가 만드느냐. 이제 그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역시 뭐냐? 수수께끼다. 이 테마가 더 확산되고 더 파동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누구 마음에 달려 있느냐면은 이 종목을 움직이는 그 어떤 세력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항상 이 그 테마를 만들 때는 전략과 전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주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어떤 시나리오 없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가장 성공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주가를 많이 띄웠을 때도 지금 보면은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은 10,000원에서 지금 뭐 6만 원까지 가 있어도 5만 원에서도 그 가격대가 죽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수급이 형성되었을 때 개인들의 그 수급이 많이 따라준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가를 많이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띄워놨는데도 100만 원대 오면은 싸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금량도 주가 6천 원에서 지금 10만 원대, 20만 원대 가 있지만 그 10만 원대 가격에서도 살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주가를 핸들링하는 누군가는 상당히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의 흐름들은 박자가 좀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박자가 맞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 꽂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 테마는 그래 일시적이야. 더 이상 얘들은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어. 이 두 가지의 어떤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혼돈의 어떤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투자 금액이 좀 한정돼 있으신 분은 지금 2차 전지가 가는 거야? 다시 저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이 테마가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굉장히 그 갈림길에서 혼돈을 겪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오늘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정된 자금은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 타는 것이 그 순환을 하는 쪽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는 이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없듯이 하나의 테마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움직일 때 가장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테마거든요. 그러면 이런 테마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아웃풋이 있다면은 이런 테마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대감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대 심리. 그죠? 이렇게 될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수의 방향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지수의 방향이 어떻느냐 이거죠. 지금 이제 지수가 하락 방향에서 지금 다지는 방향에서 그죠? 어떤 그 추세의 어떤 라인들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테마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셔서 보시는 것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조금 더 발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좀 돌아갔던 이 그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 미스테리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유튜브, 제 유튜브 많이 이제 제가 이제 홍보를 해드리는데 정말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리면은 화요일 날, 그죠? 뭐 29%, 30% 급등하고 화요일 날 또 말씀드린 종목이 수요일 날 급등을 하고, 그죠? 뭐 대표적으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AI 관련한, 그죠? 의료기기, 그죠? 제가 이제 뭐 두 종목 정도 딥노이드하고 디알텍 집어드렸는데 다음 날 뭐 29% 급등을 하고 또 화요일 날 뭐 제가 뭐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누가 더 괜찮으냐 그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렸더니 다음 날 뭐 5% 급등을 하고 그죠 오염수 관련한 종목 얘기했더니 뭐 인상가 뭐 상한가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금요일까지도 제가 아침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뭐 푸드나무도 뭐 거의 상한가가 나오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유튜브에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눈치를 채시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런 한계가 있느냐? 꼭 집어서 제가, 자,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하세요.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린다면은 누가 그저 제 방송을 듣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눈치껏 그죠. 제가 이제 그 방송에 유튜브에서 드리는 아침마다 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제 뉘앙스를 잘 읽게 되면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감각을 익혀가지고 제 유튜브에서 수익 구조를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8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유튜브는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가 않다. 꼭지도 너무 짧고 정확하고 시장을 보는 게 그래서 나만 보고 싶다. 이래서 나는 알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안 한다는 거죠. 자기만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유료의 어떤 그런 방송을 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그만 기술이 있다면은 제가 그런 방향성에 있는 종목들을 드리거든요. 그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기술을 좀 이제 오늘 좀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제 유튜브를 좀 보시면은 지금 힘드신 분들이 좀 수익 구조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못 먹을 것을 왜 드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 먹을 것을 드려가지고 저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저를 이해하시고 찬찬히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였구나. 아 지금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데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지금 다우 지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파월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제 목요일은 그랬지만 금요일 날은 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수께끼죠. 재료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이렇게 될까 할 때는 주가가 흘러내리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도 지금 주가는 반등을 준 거예요. 이 지금 미국 시장에 미국이 바라보는 제가 항상 여기서 패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패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권력이죠, 그죠? 권력은 잡기도 힘들지만은 놓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왜 계속 금리를 인상하느냐? 지금 미국은 이 이제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미국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나 뭐 우리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부동산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급한 우리도 이제 이 가정에서 어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지 않는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건물을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현금을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더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죠?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지만은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은 1,000억이어도 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산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1,000억에서 100억이 필요하다고 그 건물에 뭐 그 세면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뛰어가가지고 판다고 해서 100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는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그 현금, 황금성이 뛰어난 이런 돈들이 80%고 부동산이 20%라면은 중국이라는 사회는 건물이 80%고 그죠? 현금이 20%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고집하면서 지금 뭐 7%대 지금 5%대잖아, 그죠? 7%대, 8%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에서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휘청휘청 하는데 거기에다가 1%를 더 올리면 더 휘청휘청해지고 7%대가 가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격을 안 받느냐?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는 조율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보면은 이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도 소련도 다 1등이 되고 싶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러시아도 1등이 되고 싶어서 지금 저러는 거고 중국도 1등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1등이 되어 있는데 그 1등의 자리를 쉽게 내놓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로 지금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의 부분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수그러들 때, 그죠? 금리는 좀 진정이 될 수가 있고 계속 맞서서 이래 간다면은 이 금리 인상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튼 지금 시장은 하락 방향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의 테마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다우지수, 나스닥 그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시장 역시도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이제 방향성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나요?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느냐? 미국 시장의 지표가 모든 경제, 그래서 세계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진행되는데도 어떻나요? 종목은 잘 움직이죠, 그죠? 특히나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지표는 이 지금 200일선 이 라인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밀리면 올리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건 결국 뭐냐면은 여기가
바닥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바닥이 확실해지려면은 미국 시장이 완전히 그죠? 태풍이 부는 그런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장은 여기에서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제 계속 테마가 유지되면서 그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뭡니까 관심 종목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항상 제가 드리는 종목은 월화에 뭐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저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럼 이 월화의 저점을 잡았던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테마입니다. 나인테크, 휴비스, 코니, 그죠? 다 이거 테마 아니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무슨 테마였습니까? 맥신 관련한 테마였잖아, 그죠? 이 맥신 관련한 테마들이 제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야 저렇게 상승했는 것이 어떻게 더 갈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38%, 30% 거의 상한가 한 방씩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포스코 있잖아요. 포철에서 쇠를 이래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막 섞어서 그죠 모든 것이 이제 함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좋은 강철이 나오듯이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야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고 이렇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습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연습 매매는 뭘 해서 배워야 되는가? 이제 그게 기준을 어디에 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조그만 뭡니까? 이거 학습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지금 뭐 어디 뭐 강남 어디입니까? 거기는 뭐 또 전세값이 뭐 엄청 올라가잖아, 그죠? 뭐 학군, 뭐 좋은 학군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을 거기서 뭐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학원 선생님을 선택할 때 어떤 분을 선택하느냐 이거죠. 다 일타 강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일타 강사는 그 과목의 핵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식시장에는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듯이 그냥 뭐 이거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거 뭐가 좋대 뭐 앞으로 뭐 얘가 뭐 엄청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핵심이라는 거는 그날 다르단 말이에요.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많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투자하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한정된 자금으로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손실을 받고 제가 그랬잖아요. 1억이 그죠? 1,000만 원 되는 거는 하루 만에도 1억이 1,000만 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00만 원이 다시 내가 1억을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쪼개가지고 하루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겠느냐. 그럼 내가 1억을 복구하려면 내가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을 깨먹었어. 1,000만 원이 되어서 하락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일주일 만에도 1억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만에 했다면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복구할 때는 이 원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욕심 부리지 않고 20만 원, 30만 원만 딱 번다 생각하면은 1년이면 충분히 복구가 된다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이라고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1억을 복구하시려고 하니까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을 때 하고 적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욕심을 탁 내리고, 그죠? 내가 딱 1년을 잡는다. 내가 지금 1억을 손실을 봤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딱 20, 30만 원씩 하루에 주식시장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어떤 흐름만 안다면은 그 20, 30만 원 버는 게 그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우라고 했잖아. 하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노름같이 하면 그건 노름이지요.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1,000만 원이라도 하루에 내가 투자를 해서 20만 원, 30만 원 번다면은 그건 뭡니까?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을 좀 바꾸고, 그죠? 나는 오늘 뭐 2천만 원 갖고 노름을 해야 돼. 그러면 10억이 있어도 그 노름을 하면 다 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1,000만 원이라도, 나는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할 거야. 그 투자라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투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빠를수록 좋잖아요. 빠를수록. 그래요, 안 그래요? 투자는 뭐 무조건 10년, 20년을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투자했는데 오늘 수익이 10% 났어. 대박이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1분봉이라고, 1분봉.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유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너무 신기한 게, 그죠? 차트도 몰라요. 그죠?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수익을 잘 낸다니까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야, 역시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돈으로 하는 거다. 그죠? 주식은 돈으로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사서 여기 얼마 사고 밑에 내려오면 또 얼마에 더 사고, 그죠? 올라가면 팔고. 그게 뭐냐면 하루에 여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이 1분봉이라는 트레이딩을 할 때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그날의 수급이 어디에 들어왔는가를 먼저 제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강범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강범위하게 얘기합니까? 뭐 숲을 보고 뭐 숲을 봐라, 뭐 나무를 보지 마라, 막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런 거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래 하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전체 숲을 보고 하루의 숲을 보라 이거죠. 하루의 숲을 보고 그 하루 숲 중에서 어느 나무에, 그죠? 지금 전부 다 매여 있느냐, 그거를 찾는 작업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순환하잖아요. 그러면 연속성이 있습니까? 어제 뭐 움직였다고 오늘 내일 또 뭐 연속적으로 가고, 물론 그 가는 건 있어요. 어떤 애가 갑니까? 상한가. 상한가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쳤어. 그러면 다음 날 뭡니까? 한 2, 3일간 그 눌림이 있다고. 앞에서 제가 그 맥심 관련한 종목들이 들여서 수익이 30%씩 다시 났던 이유가 뭐냐면 다 그게 어떤 눌림목의 어떤 매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매일 달라지는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날 찾았다. 나는 오늘 이 종목이 가장 핫한 시장의 어떤 테마의 종목이었고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거래가 터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뭘 보고 하셔야 되느냐면, 그때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은 일봉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봉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봉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짱대 양봉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짱대 양봉이 나와 있는 속에서 지금 상한가 폭이 3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딱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20%를 공략해도 10%를 먹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걔가 20% 넘는 파동이 나온다면 15%를 공략해도 10%를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되느냐면은 일봉의 위치, 파동 길이, 여기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런 유들을,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자기가 트레이딩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입력이 돼서 유사한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수학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유사한 그런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레이드를 높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일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누군가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 봐봐. 오늘 얘는 이렇게 해서 붙은 거니까 얘는 요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 그죠? 그걸 이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패턴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요런 위치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럼 일봉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분봉이란 말이에요. 1분봉을 보고 뭐를 잡아줘야 되느냐면 매수 매도를 다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봉을 보고 일봉이 하나 턱 펼쳐져 있는데 무슨 기준에서 매수 매도를 잡겠습니까? 이 1분봉이잖아요. 1분봉은 뭐냐면 일봉은 하루에 하나 만들어지는 봉입니다. 아침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가를 찍고 고점을 찍고, 그러면 그 하나의 봉이 만들어질 때 시가와 종가는
누가 만드느냐? 절대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가와 종가는 흔히 말하는 세력이 만드는 거고 개인들은 저가와 고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종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다음 날 시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하시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그들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나왔을 때 이 1분봉을 통해서 매수매도의 자리를 잡는데 이 1분봉은 1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일봉은 하루, 주봉은 일주일, 월봉은 한 달. 그죠? 그러면 일봉이라는 것은 일봉도 1분봉이 있고 3분봉이 있고 뭐 5분봉이 있고 10분봉이 있고 30분봉이 있고 이래 있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3분봉을 봅니다. 10분봉을 봅니다. 이거는 나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털렸다고 봐요. 왜? 한 번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내가 오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계속 1분봉을 보면서 그 1분봉의 흐름을 빨리 자꾸 익혀야 되는 거예요. 3분봉이나 10분봉은 1봉 기준에서 좀 봐주는 거예요. 1봉. 내가 오늘 요거를 요렇게 사가지고 내일 이 1봉이 또 내일도 좀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죠? 그런 거를 볼 때 좀 봐주는 거지. 내가 오늘 사서 오늘 수익 구조를 형성하신다면은 그런 분봉은 제가 봤을 때 좀 의미가 없다. 요거를 자꾸 1분봉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코너에서 제가 이제 그 약간 몇 가지 어떤 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분봉은 똑같아요.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 그 형태로 딱 나오는데 1파, 2파, 3파 그죠? 나오는 경우도 있고 1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은 일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봉의 모습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날 수급이 더 나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지금 일봉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1분봉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1분봉은 지지라는 게 있어요. 지지. 파동이 아침에 나오고 어떤 라인에서 지지가 있는데 이 1분봉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파동이 3파가 나오고 지지하고 또 파동이 나오고 지지하고 이런 여러 패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1분봉의 지지는 어떠냐면은 파동이 진행되는 ING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지 라인이 기는 라인도 있어요. 거기서는 어디서 지지를 해야 되는지 어느 라인인지 1분봉 중에서도 1분봉도 똑같아요. 5일선 그죠? 1분봉이 있고 20일 1분봉이 있고 60, 120, 200일 다 있거든요. 거기서 어디서 지지했을 때는 지지 라인이 괜찮고 어디서는 지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수는 어떻느냐?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주식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다르다 하잖아. 그죠? 왜 그때 다르느냐? 지표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러잖아요. 아, 이거 얼마에 매도하세요. 그런데 또 매도가가 달라지죠? 다 어디서 매수하세요. 근데 또 매수가가 달라지죠? 그건 뭐냐? 그 캔들이, 그 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뭐 상담하거나 이런 거 보면 뭐예요? 매수가 얼마예요? 매도가 얼마예요? 손절가 얼마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1분봉의 파동은 시간을 딱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파동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날 수급이 들어와 있을 때는 파동이 2번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파동이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거 되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뭐 비아그라를 뭐 한 바퀴를 먹어도 뭐 계속 할 수가 없다. 파동이라는 거는 파동은 딱 한 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파동의 이 시간을 맞추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보면은 이 시초가 매매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분봉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초가 매매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파동이 나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은 끝이에요. 그 시간대가 보통 보면 9시 반에서 끝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잘 보세요. 이렇게 파동이 이런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지지를 하다가 이 퍼센테이지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높아야 돼요. 높아. 그러니까 15%보다는 20%.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상한가를 가려면은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15%에서 상한가 가려면 얼마예요? 15%를 땡겨야 되잖아요. 근데 20%에서 상한가 땡기면 얼마입니까? 10%만 땡기면 되거든요. 그럼 25%에서 상한가 당기면 어때요? 5%만 당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파동을 내고 진행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 늦어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높았다고 칩시다. 15%에서 20%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되었을 때는 늦어도 1시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고점을 형성하고 상한가를 가져야지. 거기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막 저거 처박는다, 처박는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침에 이제 들고 나서 높이 이제 그 뭡니까 파동을 만들고 나서 아침에 일찍 그죠? 이렇게 요게 지금 뭐냐면은 201분봉이거든요. 요 기준이 이 201분봉을 깨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오전 중일 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시 그죠? 좀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12시 밑으로 이렇게 좀 깨고 내려갔을 때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이 깨고 내려갔을 때 이 이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평선의 이격이 자꾸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01분봉가의 그 이격이 그죠? 많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좁혀졌을 때는 얘가 다시 1시나 이렇게 되면은 올라올 수가 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타이밍들을 잘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올라왔을 때 이 앞에 이 고점 있잖아요. 이게 상한가가 아닌 저희가 뭐 20%를 찍었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벗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보실 만한 종목들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신성델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왜 이렇게 안 죽냐. 안 죽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여기서 지금 올선 죽으면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신성델타는 뭡니까? 초전도체의 대장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휴비스. 휴비스는 뭐의 대장입니까? 맥신의 대장이잖아요, 맥신.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잘 보세요. 요런 패턴들이 차트가 너무 예쁘다. 그건 뭐예요? 세력주지요. 그러면 차트를 어떻게 그리느냐. 상한가를 치는 종목은 99%가 아니라 100%가 세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끈은 초전도체. 지금 뒤에 끈은 뭐예요? 맥신. 지금 대장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금 올선이 깨졌잖아.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휴비스가 월요일 날 여기서 또 살리잖아요. 방금 전에 뭐처럼? 신성델타처럼 보세요. 신성델타 어떻게 했어요? 자, 죽었죠. 올선 깼죠. 바로 밑에서 밑꼬리 잡고 살렸죠. 살리고 올리고 하잖아. 그죠? 이런 패턴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로죠. 이거는 뭐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맥신. 지금 대장들만 지금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양자죠. 얘도 지금 보세요. 차트가 그림이죠, 그림. 이제 얘가 이제 지금 단일가 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예정 들어가 있잖아, 그죠? 단일가 예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모르죠. 단일가를 뭐 쉘이 뚫고 뭐 더 갈지, 아니면 그게 뭐 2,530원인가 뭐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걸 돌파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었다가 또 갈지. 하여튼 여튼 이제 대장들을 좀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한국 화장품,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 화장품도 지금 뭡니까? 한국 화장품 대장이죠. 상한가 두 방 치고 어떻습니까? 계속 자리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화장품 중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고 컬러레이는 뭐예요? 이거는 약간 중국 종목이죠. 그죠? 중국 종목인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윙이푸드. 얘는 지금 점으로 갔죠. 이거는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는 점으로 갔던 요것도 약간 중국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실 만하고요. 지금 푸드나무 같은 경우, 이게 사인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나는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결국 이렇게 상한가를 치죠. 시간에 상한가를 쳤는데 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호가가 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는 종목은 양봉으로서 승부를 보는 그런 어떤 패턴인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지금 샘표식품도 마찬가지죠. 오염수 관련해서 보세요. 전부 다 끼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얘들은 어떻게 또 눌림을 줄 건가? 자, 삼부토건. 지금 제가 삼부토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프리고젠입니까? 프리고젠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했죠, 그죠? 자, 지금 이 푸틴이라는 이 러시아의 수장은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 푸틴도 어디 출신이냐면 KGB 출신이거든요. 그 푸틴 긋는 거 잘 보세요. 푸틴은 절대 오른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만 왼손만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KGB 요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났을 때는 총을 빼들어서 어떻게 상대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오른손은 항상 그 심장 가까이에 뭐 그죠 무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삼부토건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어떤 그 관계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그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제거가 되면서 또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죠 여러분들에게 여기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해 드렸고 지금도 보면은 모양새를 살살살 그리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그는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나왔을 때 또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Y 같은 요런 애들도 지금 보면 얘는 이제 모듈러 관련해서 그죠 뭐 금강공업이라든지 요것도 상당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테마가 이제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언제든지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이제 뭐 유료 카톡방도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 회원님이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도 다 인연이잖아, 그죠? 그 인연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같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